방송 역사상 이토록 숨막히는 침묵이 존재했을까? 스튜디오의 공기는 무거웠고 심사위원들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상상조차 불허했다. 엔드아포즈, 트로트의 여제 엔드아포즈라 불리는 절대 권력 금잔디가 무너지는 순간을, 그것도 불과 10대 소녀의 엔드아포즈, 자작곡 엔드아포즈라는 무모한 도박 앞에서 말이다. 지난밤 방송된 경연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것은 골리앗을 향해 던진 다윗의 돌팔매질이었으며 기성세대의 아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대의 처절한 절규였다. 12점 차이로 갈린 운명 앞에서 대한민국은 전율했다. 빈에서 그 작은 체구의 소녀가 만들어낸 기적의 드라마, 그 72시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격 공개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결전의 날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 제작진 회의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유는 단 하나, 빈에서의 폭탄 선언 때문이었다. 엔드코트, 자작곡을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1월 1일, 새해 첫날에요, 엔드코트. 제작진은 귀를 의심했다. 빈에서는 이미 프로그램의 화제성 1위, 조회수 100만 회를 최단기에 돌파한 엔드아포즈, 슈퍼 루키 엔드아포즈였다. 우승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깔려 있었다. 검증된 히트곡, 대중들이 좋아하는 뽕기 가득한 노래만 골라 불러도 결승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자작곡이라니?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며 혀를 찼다. 엔드코트, 솔직히 말해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었죠. 엔드아포즈, 예서야, 넌 이미 스타야.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니? 떨어지면 끝이야 엔드아포즈라고요. 하지만 빈에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어떤 엔드아포즈, 사명감 엔드아포즈처럼 보였거든요. 엔드코트. 빈에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엔드코트,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의 노래를 빌려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살을 깎아 만든 노래로 승부하고 싶어요. 엔드코트. 그녀가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눈물로 써내려간 비밀 일기장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쏟아지는 악플, 실력에 대한 의심, 과대평가라는 비아냥거림. 그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꾹꾹 눌러 담은 멜로디였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겠다는 엔드아포즈, 선전포고 엔드아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잔디가 누구인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프로그램 내 최고 득점 기록 보유자, 심사위원들조차 평가하기 어려워하는 엔드아포즈, 넘사벽 엔드아포즈의 존재다. 보통의 참가자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 1호다. 그런데 빈에서는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다. 이 발언은 방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퍼져나갔다. 엔드코트, 어린 친구가 패기만 넘친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엔드코트라는 우려 섞인 조롱이 쏟아졌다. 객관적인 전력 분석에서도 금잔디는 압도적이었다. 탄탄한 팬덤,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까지. 빈에서가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빈에서 관련 영상의 댓글 참여율은 타 참가자의 3-4배에 달했고 대중은 그녀의 엔드아포즈, 성장 서사 엔드아포즈에 목말라 있었다. 빈에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을지 모른다. 이 대결은 단순한 노래 싸움이 아니라 엔드아포즈, 전통 엔드아포즈과 엔드아포즈, 혁명 엔드아포즈의 충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충돌의 파열음이 클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빈에서는 녹화 전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한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조명의 각도, 카메라 워킹, 무용수들의 손끝 처리 하나까지 직접 디렉팅했다. 마치 30년 차 베테랑 연출가처럼 그녀는 무대라는 캔버스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녹화 전날 밤, 사건이 터졌다. 마지막 리허설 도중 빈에서가 돌연 노래를 멈춘 것이다. 음악이 끊긴 스튜디오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엔드코트, 뭐야? 포기하는 거야. 엔드코트, 댄드코트, 너무 긴장했나? 엔드코트. 두려움. 그것은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파도였다. 금잔디라는 거산, 앞에서의 중압감, 자작곡이라는 불확실성,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연습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새벽,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빈에서는 악보를 찢어버리듯 수정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화려한 고음 엔딩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엔드아포즈, 침묵 엔드아포즈과도 같은 을조림이었다. 이 선택이야말로 이날 승부를 가른 엔드아포즈, 신의 한 수 엔드아포즈였다. 화려함으로 무장한 금잔디에 맞서 빈에서는 가장 담백하고 가장 솔직한 엔드아포즈, 진심 엔드아포즈지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먼저 무대에 오른 금잔디는 잔인하리만큼 완벽했다. 그녀의 노래는 빈틈이 없었다. 숙련된 기교, 폭발적인 성량,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무대 매너까지. 노래가 끝나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역시 금잔디다 엔드코트, 댄드코트, 이걸 어떻게 이겨, 엔드코트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점수가 공개되기도 전에 승패는 결정된 듯 보였다. 빈에서의 팬들조차 고개를 떨구며 패배를 직감했다. 상대는 너무나 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이 꺼지고 빈에서의 차례가 왔다. 어둠 속에서 가야금 선율이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졌다. 20명의 무용수가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등장했을 때 무대는 이미 경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였고 웅장한 역사극의 한 장면이었다. 중앙에 선 빈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리고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기교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엔드코트, 지난 아픔들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다시 피어날 꽃 한 송이 엔드코트. 가사는 비수처럼 관객들의 가슴에 꽂혔다. 그것은 빈에서 자신의 이야기이자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좌절, 오해, 고통, 그리고 재기. 새벽 2시에 수정한 그 엔딩 파트에서 빈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울먹이며 읊조렸다. 화려한 고음보다 더 강렬한 그 떨림의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의 독설가로 유명한 모 심사위원조차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무용수들의 춤이 절정에 달하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5초, 10초, 영겁 같은 정적. 그 누구도 감히 그 여운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심사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엔드코트, 이건 반칙입니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과아. 엔드코트, 스튜디오가 폭발했다. 12점, 단 12점 차이, 기적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무용수들과 얼싸안고 쏟아내는 그 눈물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자신을 증명해낸 자의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방송 다음 날 공개되었다. 제작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빈에서의 이 자작곡은 급조된 것이 아니었다. 가사 초안에는 그녀가 처음 방송에 데뷔하던 날의 날짜,
부모님이 해주신